나는 너의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 문은 굳게 닫혔다. 내가 20살이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엄마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 내게 보낼 편지를 쓰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 1999년 가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내 아빠와 나 사이에 놓인 차가운 책상, 판사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내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간다는 선언. 나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너를 제대로 돌볼 자신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몰랐다.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이 곧 엄마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 몇 년은 가끔 만났다. 어색한 주말 만남들, 놀이공원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었다. 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져만 갔다. 명절이 되면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매번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어떤 인사말도 어색하기만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성인이 되어가는 동안 나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내 고모를 통해 들었다. 명문대 문학과라고 했다.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내 수험생 시절의 고생도 합격의 기쁨도 함께하지 못했구나. 그때 생각났다. 내가 중학교 때 독서 감상문을 쓸 때 내가 도와주던 기억. 함께 책을 읽다가 내가 깊은 통찰을 보였을 때의 그 놀라운 순간들. 작가가 되고 싶다던 내 꿈을 응원해주던 내 모습. 하지만 이제 그런 나는 없었다.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완전히 배제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취업했다는 소식도 그렇게 전해 들었다. 출판사 편집자라고. 내가 어릴 때 공책에 작은 이야기들을 적어가던 모습이 떠올랐다. 항상 무언가를 써내려가기를 좋아했던 내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구나. 색연필로 예쁘게 표지를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정성껏 이야기를 적던 내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던 모습도 기억난다. 내가 쓴 짧은 동화들, 시들, 일기들. 그때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은 맞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엄마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지, 어떤 책들을 편집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물어볼 자격도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순간은 내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2018년 봄이었다. 내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지가 결혼한다고, 멋진 남자를 만났다고. 나는 담담하게 축하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다. 내 아이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엄마. 아니, 애초에 초대받을 자격조차 내게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떻게 프로포즈 받았는지. 엄마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을 나는 하나도 몰랐다. 결혼식 날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로 차를 몰고 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지금쯤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을까? 신랑과 함께 웃고 있을까? 혼자 상상했다. 내가 엄마와 함께 드레스를 고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엄마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지만 그런 엄마는 이미 25년 전에 사라진 존재였다. 그날 이후로 정말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다. 내 소식을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다. 내 고모가 안부를 물어도 그냥 잘 살고 있겠다며 돌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궁금했다. 너는 어떤 아내가 될까? 어떤 엄마가 될까?
나와는 다른 더 나은 엄마가 될까? 2021년 내게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에게 손녀가 생겼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가 보지 못할 손녀, 할머니라고 불러주지 않을 손녀. 카카오톡에서 내 계정을 몰래 찾아봤다. 비공개 설정이어서 프로필 사진 하나만 볼 수 있었다.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내 모습. 그 웃는 얼굴이 어린 시절의 너와 너무 닮아 있어서 한참을 바라봤다.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25년 전 내가 너를 안고 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내 딸을 안고 있구나. 시간은 흘러가고 세대는 이어지고 하지만 나만 그 흐름에서 멈춰 있었다. 올해 초 내 고모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내가 딸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을 보여주며 손녀가 정말 어릴 때 너를 닮았다고 했다. 사진 속 내 딸은 정말 내가 5살 때와 똑같이 생겼다. 똑같은 눈웃음, 똑같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내가 다시 내 품에 안겨 엄마라고 부르던 그때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간병했던 기억들, 함께 공원에서 축구를 했던 주말들, 내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했던 순간들,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먼 과거의 일이기도 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박물관의 유물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때 깨달았다. 지난 25년 동안 나는 계속 변명을 만들어왔다. 연락하기에는 너무 오래됐다고,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겠냐고, 내가 행복해 보이는데 굳이 방해할 필요가 있겠냐고. 모든 게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다.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을까? 25년 동안 나는 내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내 생일에도, 내 졸업식에도, 내 취업에도, 내 결혼에도, 심지어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너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무관심으로, 포기로, 아니면 사랑의 부재로. 하지만 어제 우연히 옛날 앨범을 뒤지다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일기를 발견했다.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이 주신 것이었다. 엄마가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었다고 처음에는 아팠지만 엄마가 살살해줘서 안 아팠다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26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했다. 늦었어도, 아주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고. 그 일기 옆에는 내가 그린 그림도 있었다. 크고 다정한 엄마와 작고 웃는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 그림 속 엄마의 얼굴에는 큰 미소가 그려져 있었고 딸의 얼굴에도 똑같은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엄마였다. 적어도 한때는.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었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엄마가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사라져버렸을까? 그래서 오늘 펜을 들었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 사실 아직 다 쓰지 못했다. 첫 문장부터 막힌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편지가 아니라는 걸 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게 마음을 전하려는 이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 편지에 뭐라고 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할까? 보고 싶었다는 말부터 할까? 아니면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부터 물어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쓸 것이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매일 너를 생각했다고. 내가 잘 지내길 바랐다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내 얼굴이었다.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45살이 된 내 모습을.
물론 나는 45살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상상 속에서 너는 늘 성장하고 있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늘 기도했다. 내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비록 엄마로서 내 곁에 있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25년 동안 용기 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할머니로서 손녀를 안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아플 때 간병하지 못해서,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지 못해서,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그리워할 수도 있는 모든 순간들에 나는 없었다는 것이 미안하다고. 편지는 아직 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순간 나는 이미 한 걸음을 내디뎠다. 2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 어쩌면 내가 그 편지를 받고 놀랄지도 모르겠다. 2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는 것뿐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 내가 그 편지를 읽어줄지, 답장을 해줄지, 아니면 만나자고 해줄지. 모든 건 내 선택이다. 나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2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늦어도 괜찮다는 것을. 마음이 움직인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사랑에는 시효가 없다. 후회에도 시효가 없다. 그리고 용기에도 시효가 없다. 45살과 70살의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다. 늦은 봄이어도 봄이고 늦은 꽃이어도 꽃이다. 지은아, 엄마는 이제 편지를 쓸 것이다. 내가 읽어줄지는 모르겠지만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라도 다시 엄마가 되고 싶다고. 내 인생에, 내 딸의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25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봄이 오려고 한다.